아주 비싼 몸값이었던 사치의 상징이었지만 모든 존재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그래서 국가가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기도 했던,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한편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물로 취급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왜 소금을 맛있어 하는지, 어떤 동물들은 소금을 핥아 먹으려고 위험한 전력을 기어오르기까지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에 소금은 왜 비쌌고 지금은 왜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지, 건강과 소금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도 살펴볼 거예요. 인류 건강과 역사를 뒤흔든 짠맛의 과학,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식품 지식의 구조화를 위한 아카이브를 운영 중이신 최낙원 작가의 생존의 물질, 맛의 정점, 소금을 읽어보며 소금에 대한 지식을 넓혀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 우리는 왜 소금을 맛있다고 여길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세상 거의 모든 맛있는 것에는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요. 아니죠. 소금은 사실 그냥 맛있어요. 진수성찬을 차렸지만 소금을 아예 쓰지 않았다면 아마도 한두 숟갈 먹다가 내려놓게 될 거예요. 왜 소금이 맛있는가? 답은 쉽습니다. 우리가 소금 맛을 맛있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감각기관은 생존을 위해 세팅되고 작용합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몸이 물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생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자는 물입니다. 우리는 음식 없이 3주는 버텨도 물 없이는 3일을 넘기기 힘들죠.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물을 갈구해요. 우리 몸에 있는 물의 양을 유지하도록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강력한 수단, 이 수단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 몸의 60% 이상이 물이죠. 그런데 물을 마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물이 세포에 저장되고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물을 끌어들이거나 배출하는 펌프 같은 기능은 없어요. 다만 세포에 물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뿐이죠. 이 통로로 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삼투압의 차이를 활용해요. 이때 소금이 이 삼투압의 원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타는 갈증을 해결하고자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몸 안에 나트륨과 물이 일정한 비율로 있게 하기 위해서 삼투압을 활용한다 그랬죠. 갈증이 난다는 것은 체내의 물과 나트륨의 비율에서 나트륨이 많고 물이 적다는 이야기니까 물을 마셔서 적당히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 바닷물을 마셔버리면 소금까지 과잉 섭취를 해버리니까 반대로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소금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지 못하지만 한편 물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혈액에 적절한 소금 함량이 있어야 적절한 삼투압을 가져올 수 있고, 적당한 체액량과 혈액량을 유지하고 혈압도 유지해요. 우리 몸의 혈액은 염도 0.9% 정도의 삼투압을 가지고 있어서 맹물을 먹으면 이를 흡수할 수 있어요. 반면 바닷물은 체액보다 삼투압이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면 되레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결국 소금을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몸이 물과 나트륨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반응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경 전달에 있어서도 소금이 반드시 필요해요. 뇌는 우리 몸의 다양한 감각기관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감각세포는 각각 감각한 결과를 뇌에 전달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나트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뇌에서 운동기관으로 명령을 보낼 때도 나트륨이 필요해요. 심장도 뛰고 걷고 움직여야 하는데 뇌에서 그 신호를 만들어도 나트륨이 없으면 그 신호를 전달할 수 없거든요. 세포와 신경, 뇌의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우리 몸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이 나트륨을 활용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 신체는 소금 말고도 많은 미네랄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왜 유독 그 많은 미네랄 중에서 우리를 포함한 동물조차 힘들게 따로 소금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굳이 소금을 음식에 쳐서 먹고 동물들은 소금을 먹기 위해 산을 오르고요. 우리가 왜 유독 소금을 별도로 섭취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은 미네랄 섭취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금을 포함한 모든 필수 미네랄들은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인체는 이러한 미네랄을 자체적으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 아연 등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수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트륨의 경우는 다릅니다. 나트륨은 자연스럽게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식을 할 때 동물의 혈액 속 나트륨을 섭취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음식에 소금을 추가해서 나트륨을 섭취합니다. 야생동물의 경우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의 혈액을 통해 섭취하겠지만 초식동물은 주로 풀을 먹기 때문에 나트륨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동물들은 소금이 함유된 바위를 핥거나 다른 동물의 땀을 핥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나트륨 부족 문제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원래 바다에서 기원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시동물은 바다에서 생활했고 바다는 나트륨과 염소로 풍부했죠. 이 때문에 나트륨은 넘쳐났지만 육지로 생물체가 이동하면서 나트륨의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몸은 이 귀중한 나트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흡수하는 신체적 기전을 개발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맛있게 여기는 것도 이러한 생물학적 필요성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인간에 한해서 소금의 위상은 큰 폭으로 변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소금을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은 정말 비쌌고 사치품으로 취급받기엔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죠. 우리가 소금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면 염전이 먼저 떠오르죠. 바닷물을 말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리 비싼 취급을 받았을까? 염전으로 천일염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름 현대식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 소금은 솥에 바닷물을 퍼와서 땔감으로 끓여 만드는 자염이 있었는데 이게 연료도 많이 필요하고 작업도 굉장히 고단했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소금은 암염, 원래 바다였던 지역이 융기되고 마르면서 염화나트륨이 단단하게 결정화되어 만들어진 그러니까 산에서 캐는 소금돌이 가장 많이 소비됩니다. 이 암염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소금 광산 근처에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기도 했죠. 소금은 일종의 생존에 필수적인 광물이었고 따라서 각 국가는 무역에 소금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 문명이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전파되기도 했고요. 수세기 동안 수많은 황금과 소금이 아프리카와 유럽을 오고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징수하는 염세가 있었어요. 이 제염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금의 제조 및 관리를 국가가 통제했죠. 소금은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질이고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곡물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륙 산간 지역의 사람에게는 소금이 곡물보다 귀했어요. 그래서 강은 최고의 소금 교통로였고 역사적으로 한강은 소금과 식량의 운송 핵심 경로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또 소금 자체의 효용이 있다 보니 소금은 다양한 상징으로도 쓰였죠. 썩지 않는 신선함은 부정과 액을 없애고 정화시키고 영원함을 상징했습니다. 귀신을 물리친다고 소금을 뿌리는 장면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죠. 소금은 사람을 해치는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는 힘이 있다 라고 믿었거든요. 소금이 음식물을 절여서 보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 그 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잉여 음식의 저장은 문명의 생존, 번영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오늘 읽은 책 말고 다른 음식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언제나 반드시 중요하게 짚이는 것이 이 염장 기술이에요. 이 염장 기술이 있어야 군대도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무역에서도 굉장히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던 소금. 산업의 발전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자 서서히 그 위상에 변화가 생깁니다. 8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국가들이 소금에 부과되던 특별한 세금을 폐지하거나 소금의 생산 및 유통을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62년부터 소금이 전매 사업 품목에서 제외되었어요. 기술 발전으로 소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자 국가 경제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완벽히 쪼그라듭니다. 그러나 음식의 맛, 우리의 건강을 위한 소금의 비중은 단 하나도 줄지 않았죠. 소금의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저렴해지자 소금의 귀중함은 사라지고 오남용과 유해성 논란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식품 소재는요, 맛이 있으면서 동시에 가격이 저렴하면,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뛰어나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본 소금뿐만 아니라 설탕, MSG까지도 이런 가성비 뛰어난 재료들은 항상 구설에 오르죠. 저렴해서 많이 쓰이고 또 그러다 보니 과하게 쓰이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그 재료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과거에는 소금이 귀하고 비쌌으니 소금 섭취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지만 현대에 들어와 가격이 파격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소금의 대량 소비 시대가 열렸어요. 쉽게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필수 미네랄, 브레이크 없이 과도하게 소금을 소비하기 시작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소금 섭취를 악마화하기 시작합니다. 저염식을 건강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짜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한데 무작정 싱겁게 먹을수록 건강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일정 농도의 소금은 늘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칫 전해질 균형을 심하게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미네랄인 소금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지금의 환경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소금을 즐기면 되지 않을까. 짠맛을 느낄 때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소금을 즐기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이 책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소금에 대한 잡다한 지식, 문과생도 즐길 수 있는 이과 지식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책이 잘 안 넘어가는데 이 책은 눈높이를 딱 맞춰준 잘 쓴 글들이 많으니까요. 상식을 키우는 즐거운 독서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최낙원 작가의 생존의 물질, 맛의 정점, 소금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언더라인입니다. 도서 추천, 청취자 의견은 underlinebook@gmail.com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